안녕하세요 여러분, 잉크제입니다. 일단 저는 출장에 와 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국가시험, 메이크업 국가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 모든 거를 담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시험 전날이다 보니까 그거를 찍고 뭔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유가 많이 없었어서 많이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찍게 된 영상이었었는데 너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사는 곳은 원래 수원이고 전남 순천까지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하고 혹시라도 저처럼 원정 시험을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멀리 시험장을 가게 된 거를 뭔가 그 시험장이 조금 더 쉬웠다든지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 시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평일 시험에다가 제 연차를 투자하기에는 저연차이기 때문에 연차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주말 시험을 그래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 회차 시험을 포기를 하고 다음 회차에서 서울권이나 경기권에 시험이 있을 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을 잃고 싶지 않아서 굳이 무리해서 멀리까지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도 생각은 드는데 재미있었으니까 첫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뭔가 여행도 하고 오랜만에 국내 여행도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메이크업 자격증을 배우게 된 시기는 작년 11월 2개월 과정으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고 중간중간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일정을 좀 조율을 하면서 진도를 다 나간 상황이었고요. 1월 정도에 진도가 끝났습니다. 1월 1회차 시험을 볼 때. 그래서 1회차 시험은 서울 휘경동에서 봤어요. 휘경동 오후 시험을 봤었고 근데 그 시험에서 점수가 진짜 절망적인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아쉬운 점수도 아니었고 너무 아쉽게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지 정도의 점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의문은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못하나? 했는데 뭔가 이 미용 시험이라는 게 모호한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제 실력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좀 연습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고요. 이제 이 말을 하는 지금도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었다라고 적어놨는데 실은 어제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순천을 가서 시험을 보고 온 그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포지만 이번 시험은 진짜 망쳤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이번 순천 지역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보가 진짜 없다였습니다.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 가끔은 대전이나 충청도까지도 정보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 아래 지역들은 절대 블로그를 뒤져도 안 나오고 뭔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저한테는 진짜 큰 부담인데 4시간이나 걸쳐서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건 큰 부담인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의여가지고 그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천 분들도 다른 지역 분들도 모두 그 시험장 분위기를 알고 이제 정보를 조금 나누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궁금하셨던 게 수원에서 순천을 갔는데 모델을 어떻게 구했느냐 이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모델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단 모델 정말 미안하지만 그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메이크업이 잘 나올 수 있는 얼굴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시죠? 쌍꺼풀이 굉장히 짙고 그리고 똑하고 이런 느낌? 그런 완벽한 모델상이 있긴 한데 실은 그런 분들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풀을 닮아가지고 굉장히 귀염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에 맞는 얼굴형은 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남자답게 수염도 굉장히 짙은 편이고 눈도 속쌍에다가 이제 눈두덩이 살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저도 많은 편인데 남편은 더 많은 편입니다. 저는 진짜 멀리 가는 거다 보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었고 남편이 먼저 자기가 해보는 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해줘서 다행히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일단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신체적 조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저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모델로서 도와줄 수 있었고 손발도 맞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순천 청암대에서 저는 오후 시험에 12시 반에 시험을 봤고요. 금요일 퇴근 후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호텔 지트라는 곳에서 저희는 2박 3일 정도 묵었고 그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컵밥 영상이 아마 나왔을 텐데 제가 한 9시, 10시쯤 도착하니까 주변에 먹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식당이. 그래서 원래는 이마트에 가가지고 좀 즉석 요리라도 사보자 라고 해서 갔었는데 이마트 요리도 다 분절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순대 하나 그리고 치킨 깐풍기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 걸 먹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미역국밥이랑 북어국밥으로 하루를 때웠습니다. 일단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는 시험장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천만 국가정원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일자로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끝에 청암대가 있었고 여기 아마 중간쯤이지 않을까 중간쯤에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리모델링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깔끔했었어요. 그래서 조식도 있었고 이날 체크인을 하고 1층에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시는데 미용 시험을 보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이후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속눈썹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2번씩 연습을 했고 이제 짐을 싸고 잠을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오후 시험이었다 보니까 한 9시쯤 일어나도 진짜 충분했어요. 밥도 먹고 여유롭게 씻기도 하고 이때도 속눈썹 한번 연습할 정도 시간 남았었습니다. 11시 40분쯤에 호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조금 헤맸었는데 저희가 청암대학교라고 쳐서 좀 그 입구까지만 데려다줘서 그랬고요. 청암관이라고 치면은 그 위치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도착은 한 12시 10분쯤 했던 것 같고 그 청암관 건물의 4층, 5층에 시험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저희가 없어서 저희는 서 있었어요, 창가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타임 모델분들이 나오셔서 사과제를 할 때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없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자리가 나오실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15명 시험을 한 타임에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자리는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앉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모델분이랑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특이한 부분들이 나와서 와 이건 진짜 영상에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관리위원분이 한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인원 체크를 합니다. 몇 명이나 왔는지 한 2번 정도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관리위원이 2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까 인원 체크 하시던 분이 창가 쪽부터 비번호를 뽑아요. 약간 무슨 락앤락통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비번을 뽑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자기 운이기 때문에 실은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좀 놀랐습니다. 의형동에서 했을 때는 접수 순서대로다가 불러가지고 모델이랑 수험자를 앞으로 불러서 거기서 비번을 뽑고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인이랑 비번호 작성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여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험장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었는데 제가 1차 시험에 모델로 데려간 친구가 같은 뷰티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고3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상호 모델을 해주러 경기도 북부 의정부지사도 가봤습니다. 그런 결과 그 2군데는 제 기억으로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의정부랑 효영동도 제가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영상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번호를 뽑고 이제 다른 분이 모델의 일행을 부르면 같이 그 비번호랑 뭐 휴대폰이랑 신분증을 들고 그 앞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은 시험장 준비인데요. 일단 먼저 수험자가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준비를 먼저 하게 돼요. 이전에 효영동이랑 의정부에서는 보통 같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준비하고 그 사이에 눈썹이 문신을 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신다든지 했었는데, 여기는 그 대기 장소에서 모델이랑 그 심사위원이 만나서 먼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수험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자리 세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제 모델이 여기 눈두덩이 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들춰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렇게까지 해보는 심사위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자의 그 세팅을 할 때 조금 놀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이 제가 이게 그림으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앞쪽에 교탁이라고 하나요? 교탁이 있었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벽이라기보단 창문에 가까웠는데, 창문? 이쪽은 또 벽?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 앞에 전자칠판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악필이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 줄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 개수는 아마 맞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줄만 사용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관리위원 분이 계셨고, 이쪽에 약간 뭐 심사위원이나 관리위원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나 쉬시거나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 세팅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수험자가 앉고 여기에 모델이 앉았었거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깝게 써야 하니까. 근데 이제 관리위원이 이 반대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거 그냥 바꿔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 벽에 중간중간 창문이 있더라도 기둥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거울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쪽 반대쪽 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계속 궁시렁궁시렁 했겠죠. 궁시렁궁시렁 했겠죠.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이제 저를 이해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쪽에 모델이랑 수험자가 앉게 되면 심사위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봐야 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반대로 설치해도 괜찮잖아요?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오른손잡이 세팅인 거고 여기는 왼손잡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고려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틈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여길 돌아다닐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그거는 저도 너무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이 중간 자리기는 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시험장들은 여기가 뭔가 떨어져 있긴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수험자분들 이렇게 얼굴도 보고 모델 얼굴도 보고 이런 식으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아쉬웠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험자분들 그때 약간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다 오른손잡이였는데 다 왼쪽 세팅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바구니 세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바구니를 막 이렇게 계속 반대로 하려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수험자, 모델 이렇게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오른손잡이더라도 왼손잡이 세팅을 해보시는 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제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시험이나 잘 보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진짜 순천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말고는 분위기도 조금 편안했고 심사위원분들도 막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도 계속 돌아다니시고 마지막 할 때도 이제 어떻게 잘 나왔는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십니다. 보통은 시험 시간 내에 거의 다 채점하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쫙 돌면서 점수 채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완성도 측면에서 이전에 했던 거를 조금 수정을 해더라도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수정을 했을 때 좀 더 잘 나오는 작품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시험장 이야기는 거진 여기까지예요. 이제 더 이상의 시험장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건 없었어요. 채점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랑 실수했던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모든 과제에서 저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쉬웠던 점이 분명 다 있었어요. 1과제에는 제가 1회차 시험에도 그랬었는데 그 모델한테 아이라인을 그리고 눈을 확인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떠보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빠르게 한 거죠. 그리고 저희만의 실은 사인이 있었는데 면봉으로 이렇게 아이라인 부분을 누르면 눈을 떠줘라 라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안 마른 상태로 눈을 뜨면 여기 찍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맞춘 거였는데 제가 그걸 또 생각을 못하고 남편이 살짝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눈 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놀라서 탁 하고 떴는데 그대로 여기 위에 찍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깜빡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나 또 왜 이랬지? 싶었어요. 나 또 왜 이랬지? 진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또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 감아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이라인을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그 정도로는 제가 이미 첫 번째 그렸던 거랑 안 보여요. 그래서 설마 하고 찍힌 자리까지 이렇게 싹 하고 그었는데 찍힌 자리까지 그으니까 딱 앞에서 우리가 예쁘게 보이는 아이라인 정도까지 그려져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실수를 했던 거 모델이랑 손발을 잘 맞췄어도 내가 잘 기억해야 된다. 내가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 중요한 점. 그리고 이 과제는 트위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과제는 트위기가 나왔었는데 평상시보다 아이홀 라인이 너무 선명하지 못한 거예요. 뚜렷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흐리멍텅하고 좀 연습이 부족했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언더 속눈썹을 붙이는 거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시험장 가니까 오히려 또 그거는 괜찮았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잘 안 되면 뒤에 뭔가 내가 잘 못하던 게 또 순탄하게 지나가니까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시고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과제는 이제 캐릭터 메이크업이잖아요. 발레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발레 언더 아이라이너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 언더 아이라이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게 잘못하면 못하던 게 잘 된다고 나쁘지 않게 됐어요. 나름 나쁘지 않게 됐어요. 원래 제가 손을 진짜 많이 떨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뭔가 떨리는 거랑은 좀 다른데 근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손이 수전증이 좀 생겼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언더 아이라이너는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홀의 컬러가 조금 아쉬웠던 거. 근데 또 눈썹이 또 잘 그려졌어서 그래 눈썹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홀을 그렸는데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단 순천시험장의 수험자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조금 낮은 느낌이었어요. 제 그냥 기분이에요. 물어보고 다닌 건 아니지만 연령대가 조금 낮은 느낌이어서 다 뭔가 고등학교 친구들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제일 뭔가 나이가 많을 것 같았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친구랑 왼쪽 친구랑 오른쪽 친구랑 이렇게 봤는데 아이홀이 너무 잘 됐잖아. 이거 뭐야? 약간 이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 앞에 있던 친구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떨어지면 말이 안 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발레는 조금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부족할까봐 실은 너무 무서웠는데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한 1분 전에 끝나서 손소독까지 마치고 이렇게 무릎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과제는 제가 속눈썹을 엄청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휘경동에서 손을 진짜 많이 떨었었는데 이번에는 손도 떨지 않고
심지어 오른쪽이라서 한 5분 정도 빨리 붙였어요. 전부 5분 정도로 잘 붙였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험장은 딱 보고서 이제 마네킹의 속눈썹 이렇게 보면은 시사위원분들 하도 많이 하시니까 아세요. 마지막 최소 40가닥인가 있어야 되거든요. 40가닥 안 넘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세가지고 미작이라고 수험자한테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빨리 끝나신 분은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먼저 채점을 해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도 끝내주나? 생각을 하면서 막 붙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5분이나 일찍 붙여서 제일 빨리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붙일 게 없으니까 손소독을 하니까 심사위원분이 그걸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볼펜으로 세보세요. 하나하나 해보고 이렇게 볼펜으로 샥 한번 해보시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탕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심사위원분이 채점을 하고 제 테이블에 다시 내려주셨는데 보니까 속눈썹 하나가 똥 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됐다, 하나가 덜 붙었었네. 그래서 한 번쯤 만약 그렇게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렇게 샥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처럼. 근데 뭔가 점수를 봤을 때 결과가 지금은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출장 나와 있는 3일 차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를 보면은 감점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하나 떨어진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까먹고 있었는데 이 과제에 추가적으로 실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근데 실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긴 했었더라고요.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트위디에서 블러셔를 할 때 핑크 베이지 컬러를 양옆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살짝 하면 주변이 보이잖아요.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그 모델분이 보통 지문을 들고 계세요. 시험 지문을 들고 있어서 그 시험 지문을 이렇게 보니까 핑크 베이지로 둥근 블러셔를 둥근 치크릴인가? 둥근 볼을 표현하시오.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둥근 거였던가? 헐, 착각했다. 약간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할 때 이미 심사위원분이 보시고 체크를 하셨거든요. 어떤 체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감점이었겠죠? 그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는 실수들이었고 여기까지는 이거 말고도 보면 심사위원분들한테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경 때는 제가 로맨틱, 그다음에 그레타, 노인, 속눈썹 왼쪽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승 과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었어. 그래서 막 브러쉬 털고 손 소독하고 막 기구 소독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승 과제가 점수가 진짜 최악이었었거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최악이었어가지고 아마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속눈썹 왼쪽 말고는 큰 실수를 했다라고 느낀 건 없었거든요. 그랬어서 아마 시간 분배가 진짜 중요하나? 라고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이틀 만에 붙긴 했지만 이게 짐이 막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짐 빠져요. 사람이 하루 종일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막 시간 안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 3과제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글을 작성하고 있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이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메이크업 점수 첫 번째가 클래식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8점이었고 이제 트위기가 20점, 생각보다 높았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다음에 캐릭터, 발레가 17점 정도, 그리고 속눈썹 익스텐션이 12점이었습니다. 실은 합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어떡하지? 나 또 다시 해야 되네. 그래서 전문 모델을 구해봐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언제든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여행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